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목을 보면 대통령 선고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보면 비상계엄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힌트를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힌트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엄이고 또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면 총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는 문장이 과연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홍익표 대표부터 총평을 해주시죠. 예,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 아쉬운 판단이긴 하지만 당초에 예상했던 결론, 그 기각으로 결론이 날 것을 많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된 결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 아까도 지금 이수진 그 기자가 좀 잠깐 설명을 했지만 네. 그 적극적 행위 한 단어에서 약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는 찾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사안별로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으로만 보기도 어렵고요. 헌법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입장을 갖고 해석을 했고, 그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사안별로 엇갈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재판관들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많은 걸 정리를 해줬다. 논란의 많은 부분을 정리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150명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적 과반수냐 아니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통해서 이 탄핵을 시켰어야 되는 거냐가 굉장히 큰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아니다. 그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직접 선출된 대통령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이라는 자리 자체가 따로 전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총리와 마찬가지로 제적 과반수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뭐가 해결이 되냐면 이게 만약에 각하가 됐다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그러면 최상목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는 뭐냐 이게. 예. 그 자체가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대행 권한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 거고, 최상목 권한 대행이 내렸던 많은 결정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다 해결해 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홍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상계엄의 소집과 해제에 적극적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니,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당연히 총리가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역할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 비상계엄 자체가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소집과 해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또 아까 다른 분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눈치챌 만한 그 헌재의 판단이 없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가? 저 부분이죠. 예, 헌재는 상당 부분 얘기를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즉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절차적 정당성 자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리가 정상적이라면 총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주제도 하고 기록도 남기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게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그러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건 일종의 가담행위로 본 거죠. 네. 근데 그러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면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도리어 탄핵 사유가 되죠. 예. 해임 사유나. 그렇죠. 그리고 역설인 거죠. 예. 그리고 정당성 부여가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즉, 예. 왜냐하면 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가 아닌 거죠. 예. 만약에 정상적인 비상계였으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국가 비상사태에 총리가 업무를 해태하고 예를 들면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의 가능성을 봤지만 그렇다고 확정적인 입장을 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면 예. 윤 대통령 선거에 뭔가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미리 좀 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 있으세요? 저는 살짝 맛보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는 탄핵이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번 헌재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에 약간의 일단만 보여졌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습니다. 예. 많은 것들을 정리해줬고 역시 일단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월요일 날 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그 결론도 다 내려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연계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심판, 이 선고가 모든 것을 다 그 예고를 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논란도 될 수 있고 분쟁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월요일 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구성할 때는 이미 대통령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연관돼서 논리 구성이 끝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 재판을 통해서 또 뭘 보여줬냐면요. 야, 헌재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게 아니구나. 예. 각자가 자기들 주장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8대 0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감사원장이라든가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이거 말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라는 것은 헌재에 대해서 쏟아지는 뭐 한쪽 방향으로 니들이 짜고 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해버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난번에 4대 4였다, 8대 0이었다. 이번엔 또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 뭐 헌재 결정이 이렇게 뭐 전체로 여론몰이 하듯이 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입증해 보였다.